아침에 아주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가 여기를 왔다 갑니다. 겐젤리젤입니다. 토요일날 오전. 저 꽃은 항상 저렇게 화사한 꽃이 꽂혀 있을 것 같네요. 리만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이게 없었겠죠? 꽃이 생화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새벽 이슬에 약간 시들은 게 느껴집니다. 소녀와 거위. 여튼 이 겐젤리젤은 이렇게 자그마하지만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장소가 되고 제일 유명한 명소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아마 토요일 오전이라 다 집에서 늦잠 자고 있나 봅니다. 이 카페에서 간단한 요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한가로운 대학교의 교정. 이게 대학교인지 마을인지 약간 헷갈리죠? 예. 여러분 다 대학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을과 대학교가 섞여 있어서 마을인지 대학교인지 헷갈립니다. 여기가 리만이 걸었던 길이고 리만이 공부했던 길입니다. 리만이 여기서 교수를 하다가 40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죽습니다. 옛날 젊은 사람들이 자주 걸리던 병이죠. 우리나라 개화기 때 문인들이 많이 걸렸던 병. 수학바로 가는 길을 걷다 보니 이런 표지판이 나오네요. 펠릭스 크라인 스포츠홀이라고. 예. 펠릭스 크라인도 여기 교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는 클라인병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이죠. 클라인 스포틀. A 씨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정말 공전의 히트를 쳤던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아주 히트를 쳤던 책인데 그게 단편 여러 개로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메비우스 띠고요. 한 10번째 가면 나오는 주제가 바로 클라인병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과 밖이 있는데 안과 밖이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있구나. 이거를 메비우스 띠에서 조세희 씨가 설명을 하고 그걸 한 차원 높이면, 그러니까 2차원에서 메비우스 띠라면 3차원에서는 클라인병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소설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독자들이 그걸 이해했을까요? 예, 저는 뭐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여하튼 메비우스 띠와 클라인병은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메비우스도 수학과 교수는 아니에요. 천문학과 교수고, 클라인은 수학과 교수였는데 메비우스가 발표한 다음에 클라인이 그걸 확장을 한 거죠. 실제로 그 메비우스 띠는 가우스에게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메비우스는 물론 여기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괴팅겐에서. 가우스 밑에서 공부를 했고요. 특히 메비우스가 우주의 모양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콜럼버스가 증명을 했잖아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지구가 둥글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근데 우주도 그렇게 생겼을 거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낸 사람이 바로 메비우스입니다. 그런데 한 방향으로 계속 가서 제자리에 도달한다는 거 플러스
안과 밖을, 그러니까 우주의 속속들이를 다 볼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메비우스띠는 사실은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면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그런 기하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가 사실은 2차원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3차원, 적어도 4차원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존재할지, 우주에서 존재할지를 상상할 수 있는 게 클라인병입니다. 클라인병도 한쪽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안쪽도 보고 바깥쪽도 봅니다. 희한하죠? 예. 클라인은 또 그 에르랑겐 목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하적인 거와 군이론, 군이 사실은 대칭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옛날에 했는데, 그거에 1대1 대칭이 되는 프로그램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과 대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서 온 바로 리만 스트레스입니다. 리만이 40세에 돌아가시거든요. 폐결핵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리만에 대한 기록이 괴팅겐에 많지 않아요. 가우스는 엄청나게 많은데 리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길밖에는 괴팅겐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리만을 찾아오면 많아질 겁니다. 수학에서는 리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리만이 만든 업적을 벗어나서 새로운 수학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와 수직으로 방금 말씀드린 펠릭스 클라인 스트라스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위대한 수학자들의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예, 소박하네요. 소박합니다. 리만 길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만은 좀 내성적이었나 봅니다. 원래 그 루터교의 신부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아버지도 아마 그런 교회 종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우스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결국 수학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수줍어하고 논문 발표도 완벽해야만이 발표를 하는 성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논문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많이 되지 않고요. 근데 왜 이렇게 리만이 유명해졌냐면, 가우스가 리만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과학자가 극찬을 한 수학자라고 한다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젊은 수학자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잉겐 대학교의 이런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에 아주 형편없는 나무 건물이 하나 있죠. 페인트칠도 막 벗겨지고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nstitute for Numerical and 그다음 모르겠네요. 여하튼 Mathematic이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수론 연구소라는 뜻인 것 같아요.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일반 대학교 강의실이랑 똑같네요. 그냥 이게 건물이 아니라 복도처럼 두 건물 사이를 잇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여기에 강의실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학과입니다. 예, 리만이, 가우스가, 클라인이 공부했던 그곳입니다. 우주항공센터입니다. 나사죠. 미국의 나사가. 제가 본 이 괴팅겐의 모든 건물 중에 유일하게 무장경비원이 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안에서 굉장한 아마 그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장소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독일 우주항공국 바로 앞에 수학과가 있습니다. 저 독일 우주항공국 완벽하게 거의 뭐 철망으로 주위를 다 감쌌어요.
바로 대각선이 맞은편에 수학과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에 기억하는 수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매스메티카. 원축 옥선이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의도한 걸까요? 아니면 쓰레기통일까요?